오늘은 최근 한국과 중국, 미국의 전기차 기업과 그 전기차 기업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난해 하락장 속에서도 사실 단연 돋보였던 업종이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일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테슬라 리스크 때문에 이 국내 업체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이 전기차 기업과 2차 전지 관련주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이런 기업들은 첫 번째가 미국발 고금리에 따라서 주가를 조정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이 살아야 아군이 사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아군이라 하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데 적이라 하면 석유가스입니다. 보니까 이제 석유가스가 약간 살짝 죽어버린 형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배럴당 80달러인데 지금 배럴당 130달러, 150달러, 200달러 진입할 거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이 확 빠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항마 성격인데 예. 한쪽이 적이 죽어버리니까 아군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세 번째는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오프닝이 되니까 중국발 오프닝에 더 가 있는 형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살짝 죽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림인데요. 첫 번째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라 기업이라 하면 전 세계 딱 세 개를 말씀하시면 돼요. 첫째, 미국 테슬라. 그다음에 중국의 배터리 1등, 전 세계 배터리 1등이 중국의 CATL. 근데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셋 다 공이 보면은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테슬라 이런 여러 가지 가격이나라든지 그다음에 고밸류에이션이 조금 적정 밸류에이션을 내려오면서 영향받은 것 때문에 미국 테슬라가 뚝 떨어지면서 중국 CATL도 뚝 밀어내고 그다음 LG 예. 에너지 솔루션도 제대로 못 가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밸류에이션이 빠지고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 확연히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인데, 이게 보면은 그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붉은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 시가총액은 파란색이고, 테슬라의 이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예를 들면 뭐 PSL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흔히들 보면은 주가라는 게 매출액을 따라서 꾸준히 올라가면 좋은데, 예. 이게 꾸준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고평가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저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매출액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붉은색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2013년에는 급등했다가 2019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낮아졌지? 그리고 2021년에는 왜 이렇게 올라갔지?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런 거예요. 2012년, 13년 요게 좌측에 보면은 그때 뭐냐면은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예를 들면 1,000억, 2,000억, 4,000억, 그 다음에 2조 원을 넘었을 때 그것도 있지만은 이런 시가총액이 확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가니까 이머징 시장에서 자동차 대란이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수요가 급증하니까 유가가 140달러 가니까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국가라고 봤을 때는, 한국, 일본 국가라고 봤을 때는 대항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이런 눈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확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매출액 속도보다도 더 시가총액이 높았던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유동성을 풀었고, 예. 두 번째는 유가가 130달러 갔지 않습니까? 그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제 유가가 훅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중국이 또 오프닝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양 더블 악재가 터지면서 좀 조정받았다. 그렇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 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특이한데요. 예. 예를 들면 이게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CATL, LG 에너지 솔루션 나 알겠는데 그 외에 다른 거 좀 없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저평가된 걸 찾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유국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배터리 산유국이 되려면 뭘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 전기차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의 배터리를 가져야 되고 배터리의 양극재를 가져야 되고 양극재의 리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예. 이게 수직 계열화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리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현재 리튬의 경쟁력이 배터리 경쟁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을 확보하는 기업이 향후 성장을 지배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 주가도 지금 최근에 좋은 게 중국이 돌아가는 그런 점도 크고요. 그 다음에 리튬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상대적으로 강세였던 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 근데 이런 거는 향후에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지속적으로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자. 이렇게 왜 리튬이 내년부터 2023년 4년쯤 이렇게 생산되기 시작하니까 예. 리튬의 가치도 좀 볼 필요가 있다. 홀딩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리튬을 가지고 있는 이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케미칼까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 전기차 배터리들의 앞으로 전망은 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멘텀은 조금 사라진 그쵸. 겁니다. 사라졌는데 미국의 민주당 정부, 그 다음에 유럽은 완전히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 지금 현재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전기차가 한풀 그러니까 석유가 꺾였다고 생각되지만 향후에 다시 유가가 예를 들면 140, 150,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떠냐면 필사적으로 아군을 키웁니다. 그죠? 적 대신 아군을 키우는데 그게 뭡니까? 배터리 전기차를 키우죠. 그러면 미국 민주당,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등 서방 국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중국입니다. 예. 중국도 석유 수입 국가거든요. 그 중국이 CATL이 전 세계 1등하는 배터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지금 130만 대인데 테슬라 기준으로 650만 대 기준, 550만 대 기준으로 2028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예. 유가를 잡기 위해서 유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리덕션, IRA를 하기 위해서 테슬라를 키운다. 전 세계가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도 반드시 다시 같이 크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6조 대 영업이익 매출액 같은 게 지금 이제 2023년 올해 같은 경우 한 35조 원대로 올라왔을 거로. 예. 그러니까 전기차 크는 그 속도만큼 양극재, 음극재, 리튬까지 다 그러네요. 성장할 같이,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 중 가운데 대표님이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어디를 꼽으시나요? 저는 새로운 거 좋아합니다. 새로운 거 어딘가요? 뭐냐면 새롭다는 네. 게 뭐냐면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기존의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다 아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제가 두 개 말씀드리는 게 하나 저는 LG화학 말씀드리고 포스코홀딩스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은 양극재 사업이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개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중국의 오프닝 때문에 크게 수혜를 볼 거라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소재가 좀 가려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특히 보면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부문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1.2조 정도 됐는데 저는 2023년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에 보면은 4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합니다. 예. 근데 올해 보면 2022년 작년에 보면 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1.2조대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국이 코로나에서 봉쇄를 해제할 걸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4조 원을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화학공에 나오고 두 번째는 양극재 부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이제 들고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화학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십사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요. 예. 포스코홀딩스도 철강 부분인데 화학과 철강은 중국이 이렇게 같이 열리게 되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1년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7조대 영업이익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5조 원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했어요. 예. 7조대 순이익, 3.5조 원의 순이익인데 저는 7조대도 육박할 거로 보기 때문에 또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뭘 들고 있습니까? 리튬을 들고 있잖아요. 리튬의 생산 기대감. 두 번째 포스코 케미칼 한 60% 들고 있으니까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를 양축으로 같이 가져가는 거. 그래서 중국 플러스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바닥은 찍었다. 그리고 더 새롭고 더 저평가된 2개 기업 정도는 들고 가시는 것도 예.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이 2차 전지주 리스크가 있었던 게 이 테슬라발 리스크가 컸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테슬라가 또 미국에서 이 전기차를 20% 가격을 낮춘다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 장기화되면서 이 반값 전기차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또 테슬라발 위기로 인해서도 국내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영향받을 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거죠. 아까 밸류에이션도 보여드렸지만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할 것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이미 예견됐던 거예요. 지금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메이저 기업이 옛날에 과거에는 테슬라 하나였어요. 예. 근데 지금 메이저가 10개 이상 많죠. 늘어나는 지금은 거잖아요. 완성차 그러면은 업체들도 만들죠. 그렇죠. 완성차 업체도 나오게 되면은 가격 인하는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보시면은 이 두 번째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25배까지 하다가 지금 현재 한 3.5까지 뚝 떨어졌는데 이게 보면 역사적으로 최저치에 들어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이런 과다한 기대 심리가 약간은 꺾였는데 바닥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격 인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국제유가가 빠지면서 중국이 오픈되기 시작하면서 약간 예. 좀 밀린 그런 형국인데 제가 볼 때는 저점을 찍었다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테슬라도 저는 저점에 도달했다 보고 있고 예. 배터리 이런 소재 기업들도 도달했다 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과다한 리스크는 없다. 그런 리스크는 저는 뭐 극히 적다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 LG화학과 포스코 홀딩스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차웅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